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2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C 김은혜입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도 오늘은 LG시스템 마스터와 이익재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1부에서 다양한 종목을 살펴보던 중에 크루드 오일의 급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신세계는요, 9명의 마스터가 이렇게 해외 선물 전략과 신호를 무료로 보내드리는 프로그램인데요. 자, 아래에 지금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투자를 하시면서 또는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시청하고 계신다면요, 저희 쪽에 상담과 또 궁금한 점을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도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는요, 샵 0082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다면 실시간 채팅방에 많은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다양한 의견과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실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립니다. 자, 2부에서는요, 조금 더 심도 있게 시장을 좀 전략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시스템 마스터님, 1부에서 시작하시자마자 또 금에 대해서 신세계로 신호를 보내주셨다고 했는데, 네. 그 수익폭은 어느 정도로 정산이 되나요? 지금 이제 네. 1.9에서부터 거의 100T가량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네.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죠, 힘은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정산 포인트, 일단 1차적으로는 현재가 기준으로 대부분의 물량 날려버리시고요. 그래서 나머지 물량 10분의 1만, 10분의 1만 43.8까지 한번 버텨보시는 쪽으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39.4에서 지지를 못 보인다, 여기서 떨어진다, 네. 그럼 그 경우에는 나머지 물량까지 전부 다 날려버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일부 부분에 대해서 청산을 하고 또 수익을 챙기는 부분, 또 나머지 물량으로도 끌고 가셔라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역시나 이런 수익 구간에서는 이런 물량 조절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방송 끝날 때까지 LG시스템 마스터와 함께 실시간 리딩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익재 해설위원님, 오늘은 또 크루드 오일이 이렇게 또 급등을 하고 여러 상품군 너무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도 같은데요. 자, 만약에 오늘 처음으로 이 방송을 보시고 또는 해외 선물도 처음 접하신 분들에게 어떤 종목이 가장 쉬워 보일까요? 좀 고민이 되죠. 네, 그 고민이 많이 갑자기 오시니까 고민이 되는데, 네. 지금 처음으로 해외 선물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종목은 주로 이제 크루드오일이나 네. 골드 같은 부분. 굉장히 좀 친숙하잖아요. 기름 그렇죠. 매일 출퇴근할 때 기름 넣고 하니까. 금도 네, 그렇죠. 금도 그냥 자기가 한두 개씩 갖고 네. 있으니까 뭔가 되게 친숙해서 그럴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것 하나씩 같죠. 있지 않습니까? 이빨을 네. 쥐고. 이빨. 네, 굉장히 친숙한 상품이라서 굉장히 좀 편하게 다가들어 오시는데, 제가 좀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 이 크루드오일과 골드는 사실 정말 중수 이상의 투자자분들이 거래를 하셔야 되는 상품인 것 같고요. 일단 이 증거금, 그 CME 거래소에서 이제 증거금으로 그 리스크 관리를 가져가는데, 증거금이 높을수록 위험한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골드 같은 부분도 그렇고 S&P 같은 부분도 그렇고, 이게 좀 변동성이 높거나 그러면 증거금이 좀 높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오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100불에서 엄청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증거금이 좀 낮은 편이긴 하지만,
뭐 이런 상품이 좀 친숙하다고 해서 쉽게 투자하시기엔 좀 어려운 상품인 것 같고 일반적으로 지금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투자하시기 편하다고 하기 좀 어렵지만 뭐 그런 종목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통화 선물이 굉장히 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통화를 좀 많이 보다 보니까 네. 통화가 가장 좀 친숙하고요. 통화는 다른 상품과 달리 뭐 다른 상품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미니나 마이크로 상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증거금 5분의 1, 10분의 1짜리 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좀 쉽게 좀 접근이 가능한 상품이고 또 이제 보다 보면 이제 통화는 이제 아시아 통화도 있고 호주 달러 같은 아시아 통화도 있고 유로나 이런 엔화 그리고 또 다른 뭐 선진국 통화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서로 이제 그 어느 정도 좀 그 차익 거래를 하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네. 통화 선물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여쭤봤냐면요. 주식에서도 또 상승장일 때 처음 접근하신 분들이랑 하락장에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골드가 고점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더 올라가고 있고 크루드오일도 오늘 이렇게 급등 흐름을 나온다면은 처음 접했을 시청자분 또는 투자자분들은 어떤 생각일까라는 생각에서 네, 여쭤봤어요.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처음으로 저희 신세계를 통해서 해외 선물을 접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요. 또 해외 선물의 거래를 많이 하시면서 또 우리 저희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렇게 투자자별 성향과 각 등급에 맞게 저희가 또 그 방송 내용을 통해서 채워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하시는 바람에서 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크루드 오일이 역시나 전거래 대비해서 거의 3% 가까운 강한 상승세이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STS를 또 키신 분들은 거래를 해도 될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마스터님, 네, 지금 시점에 딱 지금 봤다라고 하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거래라든지 매매 포인트가 있을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간단히 말해서 크루드오일 쫓아서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일단 추격 매수는 자제. 네. 이미 저항선이 지금 6688 두 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힘싸움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 혹은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신다는 거는 그냥 50대 50에 도박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하시면서도 이제 추격 매수, 추격 매도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해외 선물은 특히 추격 매수를 하실 경우에 굉장히 큰 폭으로 청산 물량이 나올 때 급격하게 데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손절을 못 하시고 그대로 홀딩하시는 경우가 발생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추격 매수는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기관들이 깔끔하게 매직 포인트를 보여줄 때를 기준으로 들어가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일단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면은 이 속도, 소위 주식에서는 또 달리는 말이잖아요. 네. 네. 절대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는 것이, 지양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해설위원님도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매매 포인트라든지 투자 전략을 짜주신다면은 어떤 의견이실까요? 네, 사실 오일이라는 부분이 접근하시기가 좀 말씀드렸다시피 좀 어려운 종목이라서 네.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 뭐 이런 장에 지금 실제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매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지금 만약에 딱 차트를 봤을 경우에는 오늘 뭐 지금 뭐 130틱 저가 대비 한 100틱, 150틱 정도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또 빠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더 많아서 사실 매도 접근이 좀 더 쉬운데요. 마스터님 말씀하신 대로 상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10틱 먹으려면 사실 10틱 수익 내시려면 지금 매수든 매도든 다 기회는 다 있다고 보고 그럼요. 있는데 그 정도 이게 그 리스크가 이게 굉장히 높은 레버리지가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 레버리지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10틱 먹기에는 너무 좀 투자라기보다는 좀 약간 도박에 가까운 성격이 아닐까 싶어서 지금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아까 1부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121선에서 매도하고 좀 기다려보고 49불에서 손절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그게 지금 뭐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지금 뭐 꼭 오늘 매매를 해야겠다 싶으면 저는 단기적으로는 매도가 맞는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추격 매수는 사실 좀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어느 정도 지금 추세가 지금 단기적으로도 좀 상승으로 돌아선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따라서 그 매수 접근도 좀 오늘 어느 정도 조정 많이 받았을 때 그때 한번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매수, 매도 두 포인트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이전에 1부에서는 현재 흐름이 121선의 저항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돌파 여부
정도에 따라서 매매 포인트를 좀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매수에 대해서는 가격이 더욱더 눌렸을 때 조정 시 접근 전략까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은 48.7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마스터님 뭐 의견 변한 것이 있을까요? 네. 아까 중간에 네. 제가 48.66에 대해서 공격 매도 포인트를 지금 29일자 일자로 드렸었는데 그 관점을 드렸던 이유를 간단히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48.66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매도 추세로 꺾이기 직전에 처음으로 기관들이 매집을 보였던 평균 단가입니다. 그래서 48.66에서 짧게 그나마 드실 수 있는 포인트를 잠깐이나마 드렸던 거고요. 추세를 못 드신 분들께서 네. 짧게나마 드실 수 있도록 포인트 드렸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다시 또 추가적으로 상승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매수 추세를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그냥 홀딩을 제가 88까지는 하시면 된다고는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마찬가지로 수익 청산에 대한 목표가가 있다면 익절에 대한 목표가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48.42 기준선이 과거에 뚫렸었기 때문에 48.42까지 떨어졌는데 지지를 못 보인다. 다시 48.42 이하로 떨어진다. 그때 포인트에서는 익절 포인트를 던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8.42에 대한 부분도 짚어드렸네요. 자, 지금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 갑자기 급변동한 가격대 때문에 시장에서 그 이유 찾기가 한창 분주합니다. 일단 이전에 합의에 대해서 영향을 크게 받은 탓에 지금 아직은 모를 어마에 대해서 좀 여러 예측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최근 뉴스는 플로리다 쪽으로 오는 것이 아마 9월 8일쯤, 그러니까 주 후반쯤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시장 예상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미스테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 금주 후반에 접근 예상한다라는 그 반응이 가장 집중적이고요. 그 전에 있어서는 역시나 목요일날 예정되어 있는 ECB에 대해서 많은 기사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월스트리트에서는 유로존 물가 전망을 소폭 하향 조정에 그칠 것이다라는 그런 반응이고요.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이 되고 있는 부분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 주 목요일 날에 ECB도 있고 원유 재고 발표도 있고 시장이 좀 핫한 부분도 있는데요. 네. 마스터님, 네. 그럴 때는 오히려 네. 그 장에서 쫓아 들어가시기보다는 그런 장에서 추세가 강하게 발생을 하죠. 가치평가가 발생하는 만큼 추세가 강하게 나옵니다. 이럴 때 실질적으로 기관의 매집 포인트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다음 날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네. 이 가치 추세가 나온 다음 날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가 깔끔한 포인트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다음 날 기준으로 아마 가장 핫한 장이 되지 않을까. 수익으로는 가장 핫한 장은 금요일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특별한 이슈가 없이 돌아갈 때는 장 자체에서 기관들의 깔끔한 매집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도할 포인트가 강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깔끔한 포인트를 찾고자 하신다면은 오히려 가치 평가가 있는 날, 그날을 기다리셨다가 쭉 매매 포인트를 정리하시고 다음 날부터 매매를 던지시면 굉장히 깔끔한 매매를 하실 수 있다라는 점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지금 왜 상승하는지 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뭐 추가적으로 오펙에서 제안을 했다, 어떤 얘기가 나왔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실질적으로 저번 주 말씀드렸던 대로 베이커 유즈 굴착장 지수 부분을 포커스를 많이 드립니다. 일단 지금 숫자를 보시면은 저번 주와 똑같이 59개죠. 759개. 759개가 동일하게 유지가 됐습니다. 동일하게 유지가 됐기 때문에 760선 아래에서 계속 그 기관 개체수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상승할 모멘텀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굴착장 비수를 좀 더 공격적으로 늘려줘야 추가적으로 오일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불가능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오펙 국가 혹은 다른 곳에서도 생산 단가를 조금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어제는 휴장이었기 때문에 어제 급등세가 나오진 않았고 오늘 장에 들어서 아침장부터 이 부분에 대한 뉴스가 토요일에 나왔죠. 토요일에 나온 뉴스를 기반으로 해서 오늘 아침에 매집을 쭉 들어가고 오늘 아침부터 터트려서 지금장 추세까지 쭉 이어져 왔다라는 게 종합적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굴착 장비 건수에 대한 부분도 또 항상 짚어주시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그리고 각 시세에 맞게 지금 시각에 맞는 실시간 리딩과 속보 그리고 외신도 함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 신세계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해설위원님, 네, 지금 오늘 화요일장에 나오시잖아요. 네, 어제 좀 휴장 이후에 오늘 시장의 반응이 천차만별인데 전반적으로 시장 딱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북한이 주말에 북핵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장 초반에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줬어요. 엔화도 마찬가지고 골드, S&P 다 엄청나게 크게 변동성을 가져갔다가 어제 새벽 2시에 보통 이제 농축산물 빼고는 다 새벽 2시에 조기 종료를 했는데 CME 거래소 기준으로 새벽 2시 기준으로 대부분 다 그 부분을 또 회복하고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갭 상승이나 갭 하락에 대한 부분이 있었지만 특별하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다고 보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움직임이 조금 더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은데 네. 전반적으로 이제 이번 주나 이번 달에 예정되어 있는 그 굵직한 이벤트들이 네. 좀 많아서 그런 이벤트를 좀 경계하는 그런 그 스탠스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주에 가장 첫 번째로 22가 있기 때문에 22에서 좀 어떤 이슈가 나올지 좀 관심이 좀 많아지는데. 최근에 최근에 이제 CME 네. 거래소에 이제 네. 통화 관련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그 시황을 좀 쓴 게 있는데 제가 네. 지난주에 나온 걸 좀 읽어봤는데 네. 그쪽 부분에서 얘기하기로는 지금 유럽 상황 자체가 사실 예전에 항상 유럽 쪽 금융위기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네. 양적 완화를 많이 하고 어느 정도 좀 그리스라든지 그런 네. 나라들의 이제 어느 정도 피그스라고 하죠. 그런 나라들의 이제 경기를 부양해놨는데 지금 현재 오스트리아나 독일을 제외하고는 그런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을 감내할 수 있는 만큼의 수준이 네.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금리 인상은 당연하고 테이퍼링 관련 이슈도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이슈가 좀 있어서 네. 지금 유로화는 그거에 맞게 좀 어느 정도 하향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오늘 내일까지는 계속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또 통화 쪽으로 집중을 해서 최근에 이슈가 맞춰져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또 다른 질문은 일단 합의 이후에 다시 엄화가 왔는데 아직은 결과라든지 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 부분은 확인이 되지 않지만 엄마에 대한 부분도 좀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거든요. 미리 이렇게 미리 좀 피해가 있을 거다라고 예견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 비에 대한 반응은 어떨까요? 일단은 정말 말 그대로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네네. 자연재해를 예측하는 건 제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모두가 어렵죠. 네, 네, 모두가 네. 어렵고 어떤 네. 그 리스크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연재해도 네. 일종의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번 합의보다 훨씬 더 강한 등급의 그런 위험성을 갖고 지금 다가오는 부분이고 네네. 지금 미 동부 연안 쪽에 지금 어느 정도 카리브해 쪽에 지금 발달하고 있다고 나왔는데 네. 경험적으로는 사실 이런 태풍이 어느 정도 좀 소멸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경우도 많고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워낙에 좀 네. 그런 경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대비가 좀 잘 돼 있어서 합의 같은 경우에 워낙에 강우량이 집중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피해가 컸던 부분이지만 이번에는 좀 어느 정도 좀 소리 소문 없이 대응을 잘해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사실 리스크라는 부분은 미리 좀 아무리 강조해도 좀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맞아요. 때문에 주말에 오버나잇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좀 조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수나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오버나잇보다는 좀 이제 리스크 없이 그냥 포지션 없이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자연재해 그리고 리스크 말 자체가 일단은 우발적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아직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셨는데 오버하기보다는 당일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잘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오일에 대해서 그리고 유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봤는데요. 지금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드를 보고 싶습니다. 자, 골드는요, 134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마스터님이 오늘은 일부 처음부터 골드를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골드 계속해서 눈길이 가는데, 지금 현재가 1340.5달러입니다, 마스터님. 네.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이제 100틱 기준으로 네. 100틱 딱 깔끔하게 드시고 네. 청산 던지시면 되고요. 네. 나머지 10분의 1 물량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던 9.4 라인에 대해서 지지 포인트 확실하게 지지 보이는지 떨어질 경우에 그래서 지지 보이는지 보시고 홀딩을 하시고 만약에 9.4 라인을 돌파해서 내려간다. 그러면은 깔끔하게 포인트들 전부 다 청산하고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1,340달러까지 지지가 되는 가운데 1,339.4달러 지지 여부를 계속적으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잘 지켜보자라는 실시간 리딩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앞서서 1부에서 지수도 봤고요. 미국채 그리고 유로 FX 골드까지 봤고 오늘 크루드 오일이 급등을 하면서 크루드 오일까지 다양한 상품에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25분이 지나가고 있는 시간인데요. 이제 개장한 지 1시간이 지난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양 지수에 대해서는 1시간이 지난 지금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먼저 S&P 500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서 위아래로 좀 흔드는 모양새였거든요. 현재 흐름은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2457.50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일단 1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정도면 일단은 조금의 방향성이 나왔다고 보여지기도 해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볼까요? 자, 나스닥은 일부에서는 조금 더 약세 흐름이 강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나스닥도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5,968.7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양지수는 개장한 지 1시간이 지난 지금 약세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스터님, 계속해서 시장을 정말 꾸준하고 열심히 들여보고 계시는데요. 네네. 간단합니다. 그냥 네. 아까 초반에 네. S&P에 대해서 박스권을 잡아드렸었는데 지금 계속 거기서 점을 맞고 떨어지고 올라오고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2470.75에서 방금 전에 한 번 또 떨어졌고요. 예, 또 떨어져서 지금 추가적으로 뭐 짧게 되시는 분들께서는 수익 구간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일단 박스권 플레이를 별로 지향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선 이제 박스권 핑퐁 플레이가 일어나는 구간이다. 너무 신기해하진 마시고요. 너무 신기하진 마시고 여기서 기본적으로 양방 매집세가 지금 배팅 힘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누가 이길지 그냥 관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메이웨더와 이제 그죠 맥그리거, 네. 맥그리거의 경기를 지켜보시듯이 그냥 양방에서 맞습니다. 누가 이기나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그 두 경기는 약간 종목이 달랐잖아요. 그죠. UFC랑, UFC와 복싱의 대결이었지만, 이제 세계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세계의 모든 시장이 주목하는 S&P인 만큼, 힘 대결. 그냥 애초에 세계적인 기관들이 싸우는 곳이죠. 국내 시장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관들의 힘 배팅이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의 비유를 또 하니까 빠르게 이해가 되는 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혹시 보셨나요? 그럼요. 저는 좋아합니다. 네, 보셔야 됩니다. 네, 왜요? 그런 세계의 경기라든지. 세계의 이슈. 대결, 그리고 세계의 시장, 이런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큰 그림으로 보시면 굉장히 좀 좋은 되죠. 그렇죠. 맞아요. 아니, 왜냐면은 맞는 말씀이신 게 해외 선물이 정말 다양한 이슈와 이제 세계 정세의 흐름을 좀 관련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슈들과 다양한 트렌드를 또 따라가다 보면은 매매도 더 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또 만능다운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또 비교를 드리자면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 메이웨더, 맥그리거 같은 그런 세계적인 선수들의 대결에 대해서는 많은 기관들의 논평을 하고 누가 이길 것이다, 누가 질 것이다에 대해서 정보를 내놓듯이 S&P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의 수많은 기관들이 상방이다, 하방이다, 가치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수없이 내놓습니다. 국내 단일 시장에서는 그런 자세한 분석들을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해외 선물 시장에서는 그런 자세한 분석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개장한 지 1시간이 지난 지금 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오늘 크루드 오일이 워낙 급등을 한 터라 계속해서 외신 쪽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NBC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일단 저희가 1부에서도 그렇고 방금 전까지 합의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짚어드렸는데 이제는 합의에 대한 영향에서 좀 벗어나는 듯해 보입니다. 자, 좀 다른 관점에서의 뉴스가 나왔는데요. 합의가 이제 오일의 공급 과잉을 지속적으로 방해할 것 같지는 않다. 이제 공급 과잉에 대해서는 합의
영향이 떨어졌다. 크루드 가격 상승 가능성을 찾자면은 이제는 리비아 쪽으로 가보자라는 뉴스입니다. 리비아에서 이제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서 오일 생산량이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자, 이는 계속적으로 이 줄어드는 진행이 된다라는 그런 뉴스입니다. 그리고 11월에 있을 오펙 회의 결과에 따라서 이 크루드 오일의 가격이 큰 영향성과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라는 CNBC 뉴스가 또 나오고 있어요. 이 뉴스를 통해서 이제 합의 다음에 지금 어마에 대한 부분 좀 불안하실 분들을 위해서도 이 뉴스가 좀 도움이 되실 것도 같아요. 자, 크루드 오일에 대한 이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앞서서 두 분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북한 이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각 종목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짚어드렸는데, 일단 북한 이슈에서 중앙은행들의 회의 결과로 이제 시장의 포커스가 이동하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뉴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었듯이 이제 북한 리스크 이슈에서 중앙은행 이제 각 통화에 관점이 꽂히는 만큼 각 통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어제도 이제 옌에 대해서도 짚어봤는데, 옌은 최근에 달러 하락에 따라서 좀 반대로 좀 상승하는 흐름이었거든요. 해설위원님, 옌이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나요? N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 중에 기본적으로 안전자산이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네네. 지금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이제 미일 금리 차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미국과 일본이 금리 차를 계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엔화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엄청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미국에 대해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그 기대감이 좀 실망감으로 바뀌고, 어느 정도 기대가 어느 정도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관점이 좀 많아지면서 N 가격이 저점에서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N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베 총리도 그대로 있고, 구로다 총재를 포함해서 BOJ 쪽에 관련된 그 친구로다적인 성격의 그런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는 그런 의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제 그 북한 리스크와 더불어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지는 부분 때문에 N의 상승 기조가 좀 같이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N은 사실 바라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비교할 수 있는 잣대들이 많아서 이게 쉽게 접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달러가 워낙에 좀 약하게 가다 보니까 오늘은 좀 크게 한 59포인트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통화에 대한 부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 시황과 각 시장에 맞는 흐름에 맞춰서 좀 의미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달라지는 의미에 따라서 방향성과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은 얘는 어떻게 보세요? 얘는 지금 지속적으로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 부분인데, 네네.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상방 흐름을 계속 이어가다가 잠깐 급락세 이후에 상방으로 다시 터졌죠. 사실 저번 주에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상하방 흐름 얘기를 할 때 제가 상방 표시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그렇죠? 이슈 토크 했죠. 네네. 그래서 매수 관점을 135 기준으로 해서 매수 관점을 가져가셔라. 그 이후에 매수를 끌고 가시는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232까지 끌고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단기적으로 저항선이 지금 186.5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짧게 좀 털어가시는 모습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135에서 들어가셨던 분들께서는 그래서 일단 터시고 좀 길게 끌고 가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나머지 90% 물량을 터시고 나머지 10% 물량에 대해서만 230까지만 끌고 가보시는 전략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저항선이 지금 현재가 바로 위죠. 바로 위인 184.185입니다. 185. 185에 있다는 부분 좀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옌 같은 경우에는 9,183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9,185가 그런 주요 가격대라는 거죠. 네,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청산 시점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빨리 터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빨리 좀 청산을 하는 것도 좋은 관점이다라고 부연 설명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옌 고점은 어디로 보시나요, 해설위원님은요? 네, 고점을 감히 제가 잡아보자면 잡으셔도 돼요. 고점을 잡기는 쉽지 않지만 사실 대부분 N 같은 경우에는 N도 마찬가지고 해외 선물은 제가 좀 당일 그 매매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오전에도 시황을 써서 이제 뭐 보신 분들도 좀 있겠지만 오늘 오전에는 이제 오늘 오전에는 한 그 매수로 봤습니다. 매수로 봐서 매수로 좀 시향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목표했던 가격은 좀 넘어갔거든요. 또 오늘은 9,110
9,160 한 7 이 정도를 오늘 매수 목표가로 잡아서 네. 제시를 해드렸는데 거길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 오늘 장에서 더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를 기대하기에는 네. 뭐 욕심일 수 있어서 저는 오늘 매매 같은 경우에 좀 이제 시장을 좀 관망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장기적으로는 N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사실 알 수는 없는데 지금 단기 추세가 지금 최근에 좀 하락했던 부분을 딛고 일어서면서 단기 추세가 상승으로 좀 바뀐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전고점 기준으로 보통 이제 N 같은 경우에 좀 잡아드린다고 하면은 한 9,200, 아까 말씀님 말씀하신 대로 9,223,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단기 고점 목표치를 제시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N 같은 경우에도 이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통화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유로화 20이나 이제 FOMC의 위 달러의 움직임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시황에서도 또 뷰와 함께 좀 매매 전략도 말씀해 주시잖아요. 언제쯤 올라오나요, 시간이? 제가 이제 제가 주로 작업을 하는 시간이 좀 네. 유동적이라서 보통 이제 해외 선물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면은 제 네. 시황, 서울경제에서 나온 시황을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 네. 보통은 제가 직접 써서 제공해드리는 시간은 오전 11시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네. 좀 이제 방송사에 전달하고 이런 시간이 보통 한 네. 그 시간이 한 오후 네. 한 두세 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차가 좀 발생하긴 하지만 매일매일 시장에 좀 관심 가져서 찾아보다 네. 보면 네. 좀 제 시황 말고라도 여러 가지 정보가 좀 있으니까 네. 많이 좀 검색해 보시면서 이렇게 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정보까지 함께 말씀해 주셨어요. 얘네 대해서는 이전에 낮에 좀 전망을 하셨던 목표가가 이미 넘었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을 챙기고 일단 좀 보시겠다라는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자신이 좀 계획을 하셨던 가격대 안에서 시장의 시세가 나왔다면은 청산을 하시고 난 이후 이렇게 좀 수익을 챙기시고 그 이후에 또 바라만 보시는 것도 참 좋은 뷰라는 거,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 정말 다양한 상품군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또 크루드 오일 하니까요. 상품이 좀 눈에 계속 띄어요. 그중에서 골드 말고 이제 구리에 대해서도 구리도 이제 또 시장 방향성을 보기 좋은 종목이잖아요. 자, 구리에 대해서는 중국 경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만큼 구리에 대해서는 이제 낙관적인 심리가 네, 올라온다라는 그런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 같은 걸 보면요. 구리 가격이 3년 내 신고가를 갱신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자, 외신 쪽에서는 구리에 대한 상품군 많이들 좀 뉴스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자, 구리에 대해서는요, 지금 고가를 치고 있다. 3년 내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의견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1.2% 상승해서 파운드당 3.15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구리 가격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두 분께도 구리에 대한 관점도 함께 짚어보고 싶습니다. 마스터님, 네, 구리에 대해서는 최근의 고점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매매 포인트는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매매 포인트는 일단 신고가를 올라가던 상태에서 살짝 꺾여주고 있죠. 네. 이 상태에서는 아래쪽에서 매수 포인트 위주로만 좀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지금 위에 3.1765 기준으로 약저항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매수를 홀딩해서 끌고 가시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만 765를 돌파하고 나서는 또다시 신고가에 재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다시 새롭게 아래서 매집이 일어났던 포인트로 매수를 그냥 기다리시는 관점으로 계속 기다리는 매매로 떨어질 때 매수하고 떨어질 때 매수하고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매매 포인트 부분은 신세계에 전부 다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신세계 지금 다운받으셔서 들어가셔서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을 뭐 관점 분석을 계속 드리고 뭐 설명드리고 종목별로 얘기를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눈에 안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교육 자료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래서 뭐 금 가격 등락 요인, 뭐 에너지 시장 등락 요인, 그리고 뭐 농산물 가격 등락 요인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 부분이 사실 디테일합니다. 수요 공급 부분도 섞여 있고 네. 동시에 달러 가치 시장 지표가 함께 섞여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여기서 시간을 써서 다 설명을 드리려면 상당히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신세계 프로그램에다가 제가 지금 링크를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요? 링크를 올려드렸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직접 지금 들어가셔서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링크 걸어드렸으니까요. 네. 지금 바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교육 자료를 네. 바로 보시면서 네. 다운로드 지금 신세계 프로그램 안에 제가 메신저로 쏴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료 프로그램 이렇게 메신저로 쏴드렸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LG 시스템으로 처음에 딱 가입을 하시고 나서 선택하시면은 거기에 저희 메신저를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경제TV 안에서 LG 시스템으로 선택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그냥 보시면서 실질적으로 금속 그리고 뭐 골드 등의 가격 변동 요인이 이것 때문에 변동이 되는구나 라는 부분을 그냥 한 번에 차트로 따다닥 드렸으니까 그거대로 좀 스터디를 하고 나서 시장을 대응하시면은 실질적으로 스스로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신 상태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래 하단 자막에 나가고 있는데요.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 또 9명의 마스터 중에 LG 시스템 마스터를 또 선택을 하신 다음에는 이 교육 자료를 받아보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리에 대한 부분을 짚어보고 있던 중인데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눌림 매수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해설위원님에 대한 부분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구리는 뭐 해외 선물이 지금 보통 상장돼서 거래되는 게 그냥 뭐 각 회사별로 다르지만 보통 네. 50에서 70개 상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중에 상품 선물 중에 대표적으로 구리 이런 거 많이 매매를 하시는데 네. 뭐 개인적으로는 정말 뭐 좀 그렇지만 어려운 것 같아요. 상품 매매 자체가. 그래서 네. 지금 뭐 구리 차트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상품들 보면 뭐 콘, 옥수수 같은 차트 보시면 엄청나게 좀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네. 저점 매수 어디서 잡아야 될지 좀 이 차트가 뒤에 차트가 없다고 했을 때 네. 굉장히 좀 차트 저점에서 자리 잡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많이 거래하시는 라이프캐슬, 뭐 소죠, 소랑, 뭐 리노거라고 돼지가 있습니다. 네. 이런 상품 선물의 특징이 추세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다른 뭐 여러 가지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들은 많겠지만 이 상품 선물은 한번 딱 추세를 잡으면 제가 몇 년간 지켜본 결과 상품 선물에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도 봤고요. 네. 돈을 많이 잃으시는 분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럼요. 상품 선물 자체가 그 보통 일반적인 뭐 지수나 이런 통화나 이런 에너지 이런 상품과 조금 다르게 이 추세를 한번 잡으면 정말 뭐 6개월이고 1년이고 끌고 가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지금 그냥 단순하게 매매를 접근하신다고 할 경우에는 단기 추세가 무조건 따르는 그냥 매수 조건이 편한 것 같고요. 네. 역추세는 뭐 지금 콘 같은 경우에도 굉장하게 좀 하락하던 과정에 지난주 금요일 날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런 또 변곡을 잡기에는 사실 또 어려워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상품 선물은 좀 이제 본인 스스로 판단하셔서 하기 좀 어렵다 하시면 좀 마스터님 도움을 받으시거나 어느 정도 신호를 받고 하시는 건 괜찮은데 네. 좀 그냥 섣불리 접근하기에는 너무 차트를 봤을 때도 좀 어려운 차트인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구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에 대해서도 또 브리핑을 해주셨네요. 지금 벌써 42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을 보니까요. 안전자산 쪽으로 유동성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채가 오늘 큰 상승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채는요, 127-0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전거래 대비해서 0.31%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의 고점이요. 지금 8월 29일 날에 기록을 했던 127-10.5입니다. 지금 그 직전 고점까지 거의 다다른 것 같은데 먼저 마스터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거는 국채 매매도 자주 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국채 매매는 그냥 장기 가치 매매로만 들어갑니다. 확실하게 그래요? 레버리지 비율을 줄여서 그러니까 자금의 굉장히 일부분만 투자를 해서 장기로 끌고 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국채는 일단 데이 트레이딩으로 거래하시기에는 좋은 종목이 아니세요. 일단 틱수 이동이 작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으로는 사실 수수료 부분 건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국채는 장기 관점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최근처럼 아예 북핵 이슈 등으로 확실하게 불이 붙어주고 있을 때, 이럴 때 기준으로 깔끔하게 원웨이 매매, 장기 가치로 묻어두는 방식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반대로 골드는 안전자산임에도 이동폭 자체가 크기 때문에 대응을 좀 달리 가셔야 됩니다. 국채는 장기적으로 홀딩하셔도 되지만 골드는 일단 단기 이동폭 자체가 오늘도 저희가 먹었던 틱수만 해도 지금 벌써 120틱 넘게 가고 있죠. 지금 이 정도로 이동폭이 좀 크게 움직이는 상품이기 때문에 골드 자체는 좀 차트성 매매 비중을 올려서 거래를 하시고 데이 트레이딩 안에서 끝내버리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이다. 그래서 같은 안전자산이지만 같은 선물 시장이지만 관점은 다르게 가셔야 된다. 홀딩 방식도 다르게 가셔야 된다. 이 부분을 좀 포커스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상품군에 대해서 성향은 같지만 또 매매 전략이라든지 접근 전략에 대해서는 좀 상이한 의견을 보여주시네요. 자, 해설위원님도 국채에 대한 의견 들어볼까요? 국채와 골드, 오늘 두 종목 다 탄력이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일부 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단기 추세가 워낙에 좀 강한 부분인 것 같고요. 채권 같은 부분에도 이제 오늘 그 오후에 있었던 브레이너드 총재 그 이사의 일단 발언에 탄력을 받아서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일부 때 마스터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시황적으로 사실 시황은 뭐 그 후행하는 부분이 이제 좀 이렇게 맞춰지는 성격이 좀 없지 않아 있지만 시황적으로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좀 강세를 이끌 만한 재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채 같은 부분에도 사실 오늘은 뭐 매수 접근이 맞는 것 같고 지금 현재 탄력상으로는 전고점 돌파는 뭐 어렵지 않을 거로 보고 있고요. 전고점 돌파에 대한 부분 가격적인 부담이 좀 있어서 지금 매수 들어가기엔 굉장히 뭐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부담스러운 자리긴 하지만 그 추세대로 매매하는 거를 다시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전고점 돌파에 대한 부분은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로 대응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의 매수 대응보다는 잠시 좀 눌렸을 때의 전략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국채와 골드는 오늘 참 한 방향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골드는요 1343달러를 또 돌파를 했어요. 1343.2달러, 4달러를 좀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골드 매수 방향은 제대로 좋은데요, 마스터님. 목표가인 3.8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원래 목표가 기준으로 5틱 전에 쳐는 게 일반적인 기관들 방식이기 때문에 3.3 지금 이 포인트부터 터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포인트들에 대해서. 네. 지금 목표가 143이면은 약 120틱 정도 됐죠. 그래서 여기서 딱 깔끔하게 저항선이 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포인트로 청산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오래 홀딩 하시려는 분들께서는 사실 3.8 이후부터는 완전히 이제 50까지를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가치 평가성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리스크가 좀 높은 매매 방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정말 저계약수만 끌고 가시는 쪽을 추천드리고 저는 웬만하면 지금 43.8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죠. 3.3 기준으로 지금 고점을 만들고 떨어지고 있는데 깔끔하게 지금 털어버리시는 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드 매수 상방 방향으로에 대해서 실시간 리딩 계속적으로 대응 가격대까지 함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2부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 저희가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도 현재 시장에 대해서 꼼꼼하게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국채와 골드,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수에 대한 부분은 좀 엇갈린 흐름으로 오늘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크루드 오일을 혼자 홀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S&P와 나스닥에 대해서는 여전히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3대 지수 하면은 S&P 500과 나스닥 그리고 다우 지수를 꼽아볼 수가 있잖아요. 자, 다우 지수에 대해서 변동성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 지수 함께 볼까요? 네. 자, 다우 지수에 대한 부분은요, 지금 170포인트가 하락하고 있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S&P와 나스닥에 대한 부분은 그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약보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다우 같은 경우가 크게 좀 움직이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좀 흔하진 않잖아요, 해설위원님. 네, 맞습니다. 네. 다우에 대한 부분 지금 저희가 차트도 함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하락폭이 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분봉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분봉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다우 쪽에서는 워낙 주식 쪽에서는요, 다우에 속한 그 종목들이 좀 무거운 종목이잖아요. 우량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움직일 때가 있을까요, 마스터님? 크게 움직일 이유는 언제나 주도 종목이 무너질 때 기준으로 가장 크게 무너지는 편이고요. 네네. 지금 일단 시가총액을 상위 위치에 있는 종목 중심으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다우나 지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선물 거래에 있어서 사실 데이 트레이딩으로 손매매를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종목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미국 현지 기업에 대한 시황 부분을 좀 캐칭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특히 우량 기업에 대한 시황 부분을 좀 캐칭을 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께서 영어를 굉장히 잘하신다. 아까 저희 캐스터님처럼 영어를 굉장히 잘하신다. 그러면은 깔끔하게 외국 시황들 보시면서 매매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차트 위주로만 거래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실 다우에서 추세를 먹어 들어가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맥점, 제대로 된 가치평가상의 매수를 들어가시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종목을 구분하셔서 매매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지수인 만큼 주력 종목에 대해서, 주력 업종에 대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외신을 따르면요, 지금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라는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 주가의 하락이 지수의 하락을 이끌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라겔 컬린스라는 기업을 사려고 이 30빌리언짜리 메가딜을 하면서 좀 그러니까 장중 블록데일 같은 건가 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수가 좀 하락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21,814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역시나 지수에 대한 부분은 기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런 부분도 함께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5일이 제가 드렸던 저항선 48.88을 맞고 지금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14틱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일단 지금 저항을 제대로 48.88에서 아까 드렸던 저항선이죠. 여기 기준으로 확실하게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깔끔하게 추세 오늘 100틱 넘게 들어가셨던 분들 100틱 넘게 깔끔하게 추세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5일에 대해서는 또 가격대 짚어드렸는데 그러면 매도 관점으로는 어떤 가격대가 유효할까요? 사실 제가 이제 저항선이라고 드리는 포인트들이 단기적으로 진입 가능한 매도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8.88에서 단기적으로 매도 진입이 가능한 포인트였고요. 다만 리스크가 금일장은 아예 아랫부분에서 제대로 된 매집이 있었고 깔끔하게 추세를 위로 올린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로 아까 66에서 이미 먹었죠. 66에서 이미 먹은 상태에서 88에서 또 재진입을 들어가시는 건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매도를 제대로 들어가셔라 라고 추천은 안 드렸고요. 매수를 들어가신 분들께서만 청산해서 포지션을 빠져나오시는 쪽으로 대응하시는 게 깔끔하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세계와 함께 하신 답에는 각 종목별로 실시간 리딩과 각종 이슈, 시장 흐름이 왜 이러지라는 그런 부분을 아주 시원하게 말끔하게 해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해외선물 신세계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1부에 이어서 2부 실시간 리딩 더욱더 집중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요 2부 거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다른 종목군에서 남아있는 리딩 남아있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 5일을 좀 더 마무리 드리고 그리고 그래요? 시황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48.88이 저항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실질적으로 과거에 2주 전부터 매집이 있었던 포인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관들 간의 싸움에서 제대로 된 청산 포인트로서 활용이 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차트가 꺾일 수 있었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그냥 보조지표만 따라가시는 방식 혹은 차트의 힘만 따라가시는 방식으로 매매를 많이 하시는데 기관들끼리의 싸움에서는 제대로 된 기관들의 상대방의 배팅 포인트를 기준으로 명확한 설계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트레이더 관점으로 기관들이 정확하게 어디서 어떻게 매매를 할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갖고선 기관들 관점으로 매매를 하시는 습관을 좀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내내 가치평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가치평가를 개인이
새롭게 스터디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치평가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좀 요약해서 적어드렸으니까 아까 신세계 저희가 교육자료, 에이지 시스템 교육자료로 올려드렸죠. 그래서 신세계 다운받으셔서 신세계 안에서 에이지 시스템으로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실질적으로 교육자료 부분 링크를 걸어드렸으니까 이 부분 보시고 제대로 좀 스터디를 한번 해보신 다음에 매매에 임하시면은 좀 더 시장 보시는 눈이 좀 깨우쳐지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교육이 뒷받침되어야만 실전 매매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에이지 시스템 마스터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거의 이제 끝날 시점인데 저희가 워낙 빠르게 실시간 리딩을 해드리다 보니까요. 문자에 대해서 좀 소개를 못 드린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짧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님이 보내신 문자인데요. 뉴질랜드 호주 달러는 왜 이렇게 올라온 거죠? 지금 가로치고, 가야가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 최근에 통화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는 만큼 뉴질랜드라든지 호주 달러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신 분 같습니다. 급등이라기보다는 오늘장의 흐름도 좀 강보합권에서, 그리고 최근 흐름이 좀 우상향을 해서 이런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좀 어떤 방향인지 짚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뉴질랜드 달러, 이제 네. 호주 달러는 대표적인 아시아 통화인데, 이제 중국 경기가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고 또 이제 굉장히 많은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카파라든지 이런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서 그런 가격이 좀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받고 있고요. 현 시간에 좀 많이 움직이는 부분은 달러화가 좀 많이 빠지는 부분이 가장 조금 이제 몸집이 좀 작은 통화에서 좀 많이 좀 영향이 나오는 것 같고요.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호주가 오늘 이제 기준금리 1.5%로 기준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단기 추세를 조금 어느 정도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뉴질랜드 달러 같은 경우에도 증거금리 타 통화에 비해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니세요. 1,500불 그래요? 미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반면에 이 변동성이라는 부분이 다른 통화 대비해서 조금 생소한 그런 상품이시기도 하고, 이제 아시아 통화 호주 달러를 굉장히 많이 추종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또 그렇게 비슷하게 가고 있지 않은 모습이 좀 디커플링 현상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접근에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주 거래하는 상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주 거래하는 상품 외에도 이렇게 통화 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뉴질랜드 이렇게 달러도 보시고 호주 달러도 보시고 다양하게 보실 거란 말이죠. 자, 문자 내용 저희가 말씀드렸으니까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사실 지금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금리 인상 부분 때문에, 금리 동결 부분 때문에 일어났다고 그냥 깔끔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뉴질랜드랑 호주는 애초에 국가 간으로 밀접해 있기 때문에 통화 가치가 거의 상응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호주랑 뉴질랜드의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핵심적으로 갖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적으로는 유럽보다는 호주, 뉴질랜드 두 상관관계가 가장 밀접하다. 이렇게 좀 핵심적인 지역적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정말 다양한 상품에 대해서 그리고 거래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저희 신세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지 시스템 마스터를 비롯한 9명의 마스터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 전략과 신호 실시간 리딩도 받아보실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실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은요. 2시간 동안 두 분이 정말 자신이 알고 계시는 또 분석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낌없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두 분은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신세계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 행위와 무인가 영업행위 1:1 투자 상담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2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